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시작 KBS 아침마당. 오늘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에 TV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아마 한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습적인 한파 때문에 정말 기온이 뚝 떨어졌죠. 이제 정말 겨울 추위 같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르신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죠. 예, 맞습니다. 곳곳에 빙판길이 있어서 혹여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낙상 피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겨울철에 웬만하면 나가지 말자 이러시거든요. 왜냐하면 낙상사고의 대부분이 겨울철에 좀 일어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서 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휴대전화 엄마 같은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한 사나이를 만나보려 합니다. 네. 고향인 문경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신 분인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멋쟁이 신사 한 분이 스튜디오에 입장해 반갑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들풀 마냥 살다가 들꽃으로 피어나고 싶은 남자 최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풀 마냥 살다가 들꽃처럼 한 편의 시를 외우시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들풀은 호 같은 건가요? 팬네임이죠. 필명입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저는 딱 들어오는데 느낌이 굉장히 낭만적이시잖아요. 네. 과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낭망적은 아니죠. 예, 낭만적이에요. 예, 저는 원래 한양대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득음을 하겠노라고 오랫동안 떠돌다가 예.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인형으로 오페라를 만들고 있는 감독입니다. 인형 오페라 예. 어디에서 지금 하시죠? 지금 문경에 있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역장으로 계시던 예. 지금 문 닫은 폐역에서 인형 오페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문경 하면은 오미자, 오미자. 문경 세제. 세제, 맞아요. 그다음에 드라마 세트잖아요. 그쵸, 그쵸. 이것만 알았는데 문경에 인형 오페라 극장이 네. 아니 그 언제 생긴 겁니까? 2017년 7월에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페라 하우스도 그리 대중적이진 않은데 네. 하물며 인형 오페라 하우스라니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초죠. 그런데 프라하나 혹은 모차르트의 고향인 자르츠부르크 같은 데 가면 예. 100년이 넘은 인형 오페라 극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인형 극 하우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인형 극 하우스라기보다는 인형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배우들이 인형이고 예. 그러나 이제 오페라에 마치 무대 디자인이나 조명이나 또 음악과 대본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종합예술이잖아요. 네. 인형 오페라도 사람이 안 하고 인형이 한다는 것 외에는 종합예술로서 오페라와 똑같습니다. 그럼 서양 음악의 본고장이 유럽에서는 인형 오페라의 역사도 그만큼 깊은가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디셀도르프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모라는 작품 모모 예. 그것도 이미 오페라로 나와 있고요. 또 모차르트 고향 자르츠부르크에 가면은 모차르트 오페라도 인형으로 만들었지만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인형 뮤지컬도 뮤지컬로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인형 가지고 노는 장면 맞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인형이 인형을 조정합니다. 신기하다. 정말 신기한데요. 아니 예. 근데 이 신기한 인형 오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문경. 아버지가 역장으로 계시던 예. 여기라고 하는데 거기 좀 특별한 공간이니까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희 아버지는 상주의 함창역장을 거치셔서 네. 그다음에 이제 문경의 불정역이라고 옛날에는 그 문경의 질 좋은 석탄을 나르기 위해서 네. 만든 역이고 예, 예. 사람이 지금 타는 화면으로, 객차는 네. 2번 정도밖에 쓰지 않는 여긴가요? 아주 옛날 그렇죠, 예. 역이네요. 혹시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기는 이제 함창역에서 우리가 가족 소풍 갈 때 철로를 따라서. 예, 옛날에는 저렇게 소풍을 갈 때도 네. 예, 말하자면 중절모 쓰시고 넥타이까지 네. 메고 옷을 쓰시다. 예, 그리고 그 등에 업혀가는 게 접니다. 아, 정말요? 4살 때죠. 불정 역장을 하셨단 말인가요? 예.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65년도는 일하는 해 뭐 이런 거 보이죠? 네.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옛날 추억이 막 좀 새록새록 저도 돋는데 보시는 분은 더 추억이 돋아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어렸을 때는 거기가 불정역이 완전히 석탄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예, 제가 지금도 얼굴이 좀 시커먼 게 네. 이 탄가루가 백여서 아직도 예전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비둘기호라는 열차 있었죠. 저는 기억하죠. 아, 예. 뭐 이렇게 앞뒤로 의자가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옆쪽으로 그치, 지하철처럼 맞아요. 그렇게 의자 놓여진 열차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았던 게 그 아저씨 음식 파는 아저씨 있잖아요. 계란이나 사이다 있어요. 여기요 살드세요. 김밥 이거 나오죠. 근데 그 비둘기호를 아시는 거 보니까 연식이 좀 그렇습니다. 긴점. 수학여행 갔었습니다. 그거 타고. 네네. 오, 예. 아니 그러면은 저 역을 지금 개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차는 서지 않는 곳인데 그 간이역을 이제 개조를 해서 인형극 오페라 하우스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 기차가 서지 않는 뭐 간이역에처럼 예. 기차는 1993년에 더 이상 오지 않는 역이 예. 됐어요. 근데 그 후에 지방문화재,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제가 2007년도에 문경시청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역장이었고 내가 역장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에서 인형 오페라를 할 테니까 이 건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의 그 문경시에서 인형 오페라를 하려면 한쪽 마리오네트는 높은 데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 그 리모델링을 할 때 인형극장을 위해서 한쪽을 높여달라고 그랬어요. 오. 그래서 문경시에서 이미 2007년 그 이후에 리모델링 할 때에 인형 오페라 극장으로 아예 염두에 만들어졌습니다. 두고. 오. 그러셨구나. 그럼 감독님은 고향인 문경으로 오신 게 인형 오페라를 하기 위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와서 보니까 그걸 하고 싶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불정역을 봤을 때 마치 그 동화책에서 금방 튀어나온 것처럼 네. 뭐 너무 예뻐요. 예. 그 극장이 그러니까 역이. 예.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어렸을 때에 물론 거기서 놀기도 했지만 또 아버지가 50년 전에 근무하셨던 그런 어떤 그 연속성도 있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갖는 아름다움과 그 짤즈부르크에 있는 그 모차르트 인형극장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형 오페라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경시청으로 혀를 다시 들어가셔서 예. 내가 이 인형 오페라 하우스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큼 실력과 비전에 자신감이 있으셨다는 얘기인데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시죠?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예, 저기 한양대학교 성악 콩쿠르에 우승해서 한양대 오. 진학을 해서 성악 전공자시죠. 예, 그 명태류명 오일면 선생님 제자고요. 예. 또 인디아나 제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누가 인디아나 존스 아니에요. 네.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인디아나 주립음악대학을 예, 하여튼 거기서 오페라 연출을 공부했습니다. 오페라하고. 오, 그럼 뭐 성악가라고 저희가 막 얘기를 하면 소개를 될 것 이제 뭐 같은데. 노래를 해서 이 생활을 하는 건 아니니까 성악가라기보다는 아직도 배우는 성악도라고 불러주십시오. 오, 그래도 그 유명한 인디애나. 인디아나 존스. 네, 그래서 공부를 하셨다는 거는 모두가 예. 인정한 노래 실력이라는 말씀이신데 자랑을 좀 해주시죠. 자랑을 뭐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자가 발전 시대니까. 자기 피하실 때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 오페라로 일본 사람들하고 하는 네. 그런 여우 곤보라는 오페라로 뉴욕 데뷔를 하고 정말로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는 뉴욕 타임즈에서 엑셀런트 보이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지기 주는 목소리.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뜰 뻔했어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막 따라 붙고 예, 그러다가 어쨌든 그 다음 해에 어쨌든 뭐 그런 뜰 뻔한 성악가 어쨌든
아주 멋진 목소리를 가진 것만큼은 저희 모두가 지금 그럼요. 다 인정을 네. 하고 찌기 듣고 줍니까? 있습니다. 예. 막 찌기 준다 캐라. 해줍니다. 네, 지금 뭐 아유. 말씀을 좀 아끼는데 네. 일단 좀 상당히 이 부분만 들어도 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네. 분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러니까요. 짐작을 하게 예.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차차 듣기로 하고 음. 먼저 이 사라질 뻔한 기차역이 인형 오페라 하우스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도요. 네.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이 이제 문경의 아름다운 풍광이고, 예. 여기가 여기가요? 바로 그 불정역이군요. 네, 앞에 흐르는 강이 영강이고요. 이건 지금 네. 더 이상 달리지 않는 기차인가요? 옛날 네. 펜션으로 쓰던 건데요. 아. 예쁘다. 어머나. 외국 같아요. 우와. 안으로 들어가니까 갤러리처럼 운영이 되고 있네요, 여기. 네, 미술 작품이 이렇게 많죠. 예,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 인형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인형의 수가 많네요. 호랑이 예. 인형. 눈에 띄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라도사. 자라도사. 또 얘네들은 문경 사과. 우리 인형 오페라 연구소에서는 인형을 배우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페라를 만들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형 오페라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어머나. 저는 화미아 씨예요. 아씨. 안녕하세요. 화미아 씨와 저와 도미도령이에요. 도령님도 있어요. 아니, 움직이려면 되게 바쁠 것 같아요. 하게 되고요. 두루랑 프레이. 이 새는 굉장히 제가 움직임이 화려한데요. 이 세잡이 사냥꾼 빠노입니다. 야 빠노야. 얘는 현실적이에요. 와, 새를 표정이 잡아서 그 원래는 이제 요게 제가 빠노 부를 때의 모습입니다. 우와. 예전에 활동하실 때 사진인가 보죠. 2003년도에 미국의 한인 인민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그 오페라에서 모차르트 원작의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술필이라고 소개가 돼 있죠. 근데 아침나라 요술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안을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공연할 때에 제가 빠누를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제 애정이 가는 역할이고 아주 코믹한 그 극 속에서 새잡이 사냥꾼 역할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작품들은 이 미술 작품들은 전부 다 제가 30여 년간 북한에서 모아온 뉴욕에서 살면서 북한 작품들이에요. 저기는 이제 유명한 방희수 선생님이 그린 금강산도 있고 만수대 창작사의 김영찬 선생이 그린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라보키 동무. 이 작품은 태성 리창선 노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북쪽의 김주석이 가장 아끼던 정관철 선생님, 그러니까 이중섭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이제 동경 유학을 갔다 오신 정관철 화백이 그린 그 태성 리창선 노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귀한 작품들이네요, 전부가. 네. 똑같죠, 우리 쪽이랑.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97년도에 그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제가 이발사로 나오던 그 신문 표지를 장식했던 작품. 나 이제 돌아라. 엑셀런트 보이스 맞네요. 네, 이제 성악가의 풍부가 보입니다. 네. 그런데 피아노 연주까지 잘하시다니요. 손을 보면 안 믿어지죠? 투박한 손으로. 정말로 그런데요? 그가 얼싸안고 피고 지고 산등성을 넘어온 전에 네, 문경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속속들이 저희가 한번 봤는데 풍경이 일단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을 똑 닮은 인형도 보이고 애정 어린 뭐 작품 사진이며 포스터며 이 오페라 하우스 만들 때 애정이 많이 가셨겠는걸요. 예. 그 북한 미술 작품은 특별히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1990년에 예. 그 뉴욕에서 예. 뉴욕 동포 자격으로 통일음악제 평양에서 열린 통일음악제에 참가를 해서 연주를 하면서 북한에서 공연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네네 그때에 한참 이제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고
남쪽에 황병기 선생님이 단장이시고 예. 북쪽에서는 윤희상 선생님이 단장으로 해서 통일음악제가 있었죠. 그때 이제 그때부터 계기로 그림을 해서 제 주머니로 그림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원래 제가 조금 이제 뭐 추상화도 물론 좋지만 네. 북한은 사실주의 기법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품들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들고 계신 인형도 사실적이에요. 지금 굉장히 사실 이 인형을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누나. 어머 누나. 나 모차르트 이거 악보 보이죠? 모차르트군요. 네. 예, 얘는 프라하에서 지금 왔어요. 예. 오. 이거 인형을 뭐 그 말이 이렇게 마리오네트라. 줄이 줄로 하는 거는 이제 줄인형 혹은 마리오네트라고 부릅니다. 인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 지금 인형 이 모차르트는 어떤 작품에 출연했습니까? 모차르트는 제가 이제 모차르트를 워낙 좋아하고 또 모차르트가 음악도 좋지만 특별히 어린이한테도 좋고 또 애견마들한테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에 천착했다고 그럴까요? 저 요술피리도 모차르트 작품이고 또 저도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모차르트의 그 작품에 많이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문경에서 9월 달에는 이제 모차르티아데라고 슈베르티아데라고 있잖아요. 그처럼 모차르티아데 페스티벌을 지금 첫 번째 걸 했습니다. 문경에서요. 불정역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거를 네. 내년에는 꼭 하고 싶습니다. 인형 오페라에 이제 사용되는 인형은 어디에서 제작을 하시나요? 지금 요술피리 인형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계신 옥정근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작을 하셨고요. 이거는 프라하에 있는 말하자면 뭐 공방에서 예. 제작한 거죠. 오. 그지 맞지? 수입을 하기도 하고. 애정이 가득한 인형을 또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실제 성악가들이 오페라 하는 거랑 인형이 오페라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물론이죠. 이타금은 실제로 오케스트라나 성악가들을 네. 놓고서 앞에서 인형이 이제 연기를 하는 네, 예.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녹음을 틀어놓고 합니다. 마스터 테이블. 그래서 녹음을 틀어놓고 할 때의 한 가지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그 잘즈부르크의 그 요술피리 경우에 그 타미노 왕자라고 나오거든요. 역할을, 예. 그 역할을 프리츠 문델리히라고 독일의 36살의 요절한 그 테너가 부른 녹음을 틀어놓고 그 하니까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우리는 있군요. 인형을 통해서 그걸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칠곡에서 요술피리 초연할 때에 네. 국내 초연할 때는 인형으로 그때는 자라도사 역을 자라스트로이죠. 자라도사 역을 제 스승님이신 오유명 선생님 그 부른 음성으로? 녹음을 틀어놓고 했어요. 오, 그러니까 우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 점이 인형 오페라의 매력.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인형 오페라는 일단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제작비가 절감되고. 인형은 밥 달라 소리를 안 하고. 합리적인 장점이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인형극으로 오페라를 하시지만 그러면 인형극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 인형극 오페라 하우스를 위해서? 예,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형 오페라를 하기로 마음먹고 나서부터는 코펜하겐 인형극제라든지 또 베를린에도 특히 동독 쪽에 옛날에 인형극장들이 있거든요. 대학도 있습니다. 인형극 대학이 또 프랑스에도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경우는 춘천 인형극제에서 항상 그 워크숍을 해서 맞아요. 예. 하여튼 기회 닿는 대로 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게 공부예요. 근데 인형 하면 뭐 일단 아이들도 좋아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미니어처라던가 오르골 같은 거 굉장히 수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라하에 있는 마리오네트 박물관 이런 것도 제가 가봤었는데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문경 인형극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해도 될런지요? 하십시오, 맘마. 얼마든지. 아, 그러니까요.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애정이 많이 깃든 공간이시잖아요. 예, 그러면요. 예. 뭐 아버지가 쓰시던 숙직실에서 숙직실에서. 지금도 제가 잠을 자고 있고 어머나. 참 어떤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도 개관한 지 5년 동안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건 이제 코비드 때 그 팬데믹 때문에 예. 개점 휴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들었었죠.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동안은? 그냥 버텼습니다. 막 밥 먹고 이러면서. 네. 요즘은 좀 괜찮으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꼭 이제는 기지개를 켜야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제일 인형극장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이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보시는 문경 시민들 중에서는 예. 좀 많이 우리 조종하는 거, 네. 만드는 거 이런 거에 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인형 좋을 것 오페라에 예. 문경 인형 오페라 하우스 개관 작품은 오, 뭐였나요? 첫 작품. 첫 작품. 우리 극장 이름이 문경 아라리오 인형 오페라 극장입니다. 예. 개관 작품은 문경 세제 혹부리 영감. 예, 오, 우리 전래동화죠. 정답다. 예. 그거를 그림자 인형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와. 혹부리 영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전래동화. 우리나라 전래동화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했죠. 인기 많았겠는데요, 진짜. 예. 예. 짱이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면 해외 공연까지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혹부리 영감. 바르셀로나 하여튼 스페인하고 베를린, 독일 공연을 하고 왔었죠. 해외 공연까지 했던 그 혹부리 영감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오, 이제 시작하네. 옛날 옛적 여기 문경세제 산골짜기에 한신령이 살았는데 첩첩 산골 심심해 허허 달밤 고요해 자, 우리가 도깨비지? 도깨비짓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깜빡. 숭구리당당 숭당당 우와. 바람 휙휙휙 불어주는 윈드왕. 비를 쭈쭈쭈 내려주는 비가 여왕. 해를 짱짱짱 비춰주는 해나와 공주. 나는 나무꾼 나무를 베면서 산다네 하루도 쉴 수 없지만 행복하다네 웃긴다 이번 얘기 쌍욕부리 아저씨가 됐다네. 놀림거리 됐네 욕심쟁이 수수부러기 금 대신에 혹을 한 개 더. 그게 바로 나 하하호호 너무 재밌어 이번 이야기. 완전 재밌어요. 야, 그러게. 저 진짜 오랜만에 이걸 봤거든요. 집중해서 봤습니다. 저는. 진짜 빠져가지고. 예. 아니, 이거는 그냥 연중 쉬지 않고 상설 무대에 계속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다시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진짜요?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당근이라고. 당근이지요. 당근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예. 근데 이 문경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럼 이 뭐 공연을 하려면 관객들도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외부 관객들이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유지에서 또 다른 작품하고 이러기 좀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드는 부분은 네. 그 단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하는 이러는 거. 게 힘들고 사실은 인구는 특별히 뭐 중요하지가 않고요. 7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고 오. 외국으로 볼 때에 네. 그리고 이제 이 불정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입소문만 나면은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서 쫙 그 구경하러 올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아니 저도 유럽에 가면 아주 작은 도시에 뭐 하나만 보러 뭐 아니면 그렇죠, 사탕 하나 그렇죠. 먹으러 레몬 하나 먹으러 이렇게 네. 다들 찾아가시거든요. 찾아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유명해지면 되니까. 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예술 기반이 콘텐츠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싼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그 잘스부르크 인형극장만 하더라도 네. 제일 싼 표가 55유로입니다. 오. 그 다음에 이제 프라하에서 하는 그 돈조반니 같은 것들도 네. 보통 뭐 다 25유로가 이게 제가 지금 20년 전 가격을 말하고 있는데 20년? 지금은 더 비싸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특별히 어린이 공연 같은 경우는 네. 뭐 10,000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작품 활동을 한다 그러면 좀 네. 핀트가 안 맞고요. 수지 타산이 네. 좀 맞지 않는다. 돈벌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공헌하는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저렇게
인형으로 오페라를 접하면 네. 커서도 오페라를 즐기는. 그러겠죠. 아, 예, 정말요. 당연히 친숙해지겠죠. 네네. 이제 좀 우리 감독님 개인적인 좀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한양대 성악과 졸업하시고 미국 유학도 가셔서 뉴욕 본토에서 촉망받는 성악가로서 이제 발돋움 하려고 할 때까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엔 얘기가 없었단 네, 말이죠. 이제 러브콜이 쇄도한 것까지만 그러게요. 들었어요. 촉망.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88년도에 이제 뜰 뻔했어요. 예. 네. 뜨고 있었죠, 한참.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통일음악제에 초청을 받은 이유도 좀 뉴욕에서 막 이름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오퍼가 들어왔죠. 네. 근데 88년도 성탄절 밤에, 사실은 제가 첫 번째가 이제 아들이고 두 번째가 딸인데, 네. 딸아이가 이제 태어났었어요. 예. 그리고서는 말하자면 뉴욕타임즈에서 직이 주는 목소리, 뭐 이걸로 쫙 뜨다가, 예. 네.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이제 따라 붙으니까 자연스럽게, 오페라 프랑스에스 드 뉴욕이라고 불란서 말로 오페라를 하는 뉴욕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계약제 광고. 군호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아버지 역할, 네.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캐스팅. 거기 사실 캐스팅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 네.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그때의 지휘자가 이브 아벨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단의 지휘자가 지금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지휘자입니다. 와. 이제 그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공연을 앞두고 네. 100일 된 제 딸을 잃어버렸어요. 어. 예, 이게 독감에 걸려서 뭐 가서 아.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더군다나 그 시츄에이션이 비슷하잖아요. 줄리엣 아버지 아버지 역할을 하기가 예. 많이 힘드셨군요. 그래서 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한동안 노래를 쉬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할 수 없겠다, 뭐 방황을 시작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작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었거든요. 네. 예, 지금은 좀 생생합니다만. 네. 그런데 그때의 10걸음도 걷기 어렵던 어떤 그런 상황처럼 도저히 그 노래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냥 죽으면은 이제 딸내미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소원이 그냥 빨리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는요. 시리에 빠지셨더군요. 시리. 그러니까. 예. 그렇게 지내시다가 다시 또 재기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뉴저지 그 어떤 그 페스티벌에서 만난 주랍소 트킬라바 선생님이라고 그 테너 선생님 볼쇼이 오페라 와서 공부를 하지 않겠냐고 그런 이제 제의가 들어와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모스크바로. 예, 모스크바에 가서 정말로 겨울을 3번 지나면서 일종의 치유가 됐다 그럴까요? 노래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럼? 거기서 노래 공부를 했죠. 예. 그럼 모스크바에서 노래 공부를 하다가 뭐 북한에까지 초청 공연을 가시고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시기적으로는 북한에 간 것과 모스크바에 간 거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 그때 당시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반응이라던가. 혹시 뭐 빨갱이라고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에는 어쨌든 통일음악제에 가서 네. 그때의 가장 이제 두 개의 레퍼토리 불렀던 게 뭐냐면 네. 그 류면상 선생이라고 옛날에 진주야 북한 첼리 작곡가. 작곡하신 네. 그 선생님이 작곡한 압록강 이천리라는 곡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곡입니다. 네. 그건 이제 북한 거고 네. 또 남쪽 거는 제가 변훈 선생님의 명태를 불렀는데 네. 평양에서도 불렀지만 네. 그 원산에 가서 오. 청년극장에서 그 청중들을 네. 한테 이 곡은 남녘에 있는 변훈 선생님 작곡 원산 명태를 주제로 작곡한 곡입니다 하면서 불러서 네. 아주 대박을 쳤죠. 박수 갈채를 받으셨군요. 예. 그 명태하면 또 원산인데 그렇죠. 명태하면 또 오현명의 수제자 최들풀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예술 감독하고 계신데 불쑥불쑥 지금 나도 한번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뭐 일단은 집에서 많이 쓰고 있고. 집 예, 최근에는 제가 루마니아에서 예. 북한 미술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미술전이요? 북한 루마니아에서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음악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상주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초청이 들어오면 계속 가서 노래를 해주고 10월의 어느 멋진 나라 같은 경우는 뭐 11월까지 한 굉장히 여러 번 불렀으니까요. 그리고 12월에는 지금 서울에서 예. 송년음악회를 지금도 계속 계획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시군요. 예. 예. 뭐 전국으로 다니시고 루마니아까지 가셔서 노래 실력을 뽐내셨는데 저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에게 이거 좀 안 들려드리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직성이지만 살짝 저희가 노래를 좀 부탁드려도 실례가 아닐런지요. 안 시켜주면 섭섭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접 시도 쓰셨다는 곡이 있어서 저희가 박수를 청해볼까 하는데요. 몇 명 없지만 우리 큰 박수로 네. 노래를 한번 신청해 볼게요. 나 이제 돌아가 사랑하며 살아가리 매꽃과 엉겅퀴가 얼싸안고 피고 지고 산등성을 넘어온 첫 햇살이 해바라기의 입술을 찾아 아침마다 새로이 입 맞추고 장닭의 노래가 미움의 모기와 외로움의 박쥐를 잠재우고 개와 거위와 새끼도마뱀과 새벽종을 깨우듯 그렇게 안고 그렇게 입 맞추고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가리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가리 감사합니다. 정말 들풀 선생님답게 아름다운 가사가 돋보이는 예. 곡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직접 쓰신 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사도 직접 쓰신 거죠. 네, 98년도에 이탈리아 스폴레토에 노래하러 갔다가 네. 쓴 가사고요. 네. 영어로는 The Dead End,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마지막 곳이라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불정역이 네. 길끝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예술 감독님의 인생이 좀 녹아있는 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곡은 손태평 선생님이 하셨어요. 손태평 기타리스트. 예. 아니 근데 듣고 있으니까 정말 그 제목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불정역이 나의 길 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마감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 이제 돌아가 사랑하며 살아가리 이게 더 와닿는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성악가로서도 함께 하시고 또 예술 감독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축제도 기획을 하시는데 사실 극
큰 꿈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잖아요. 문경이라는 곳이. 여기서 생활하시는 것에 만족을 하십니까? 엄청 만족을 하고 있고 문경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정말 큰 고장입니다. 예. 앞서 우리 선생님이 그 첫 인사할 때 들풀 마냥 살다가 들꽃으로 피고 싶다. 저는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보통 사람들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폼나게 살다 그냥 조용하게 갈란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노래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지금이 들꽃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젊은 시절에 엑셀런트 보이스라는 칭찬을 들을 때보다 그때는 들풀이었고 지금이 오히려 들꽃으로 피고 있는 참 멋있는 정말 저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예, 그 지금 예.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들꽃이라는 제 시거든요. 예. 거기에서 그렇게 들풀만 살다가 들꽃으로 피어나리. 하지만 끄트머리에는 화장기 하나 없어도 꽃내 한번 물큰한 들꽃이 되어 피어나리.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선생님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 공연을 안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불정역 가면 인형 오페라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제까지 체코 인형 서커스가 와서 순회 공연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겨울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 봄에는 가능한가요? 내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올리고 싶은 작품들이 있어요. 문경세제 혹부리 영감도 포함해서 김문경과 개밥 그릇이라는 그런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문경이 견훤의 고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년 장수 견훤이라는 거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올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인형극 하면 사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보면 딱 좋은데 아쉽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공연물로 네.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또 제가 화가역으로 많이 나왔던 라보엠이라고 있어요. 네. 푸치니에. 그거를 인형으로 하면은 죽입니다. 예술 감독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마음속에 품은 계획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대구 경북 아니죠, 대구 경북만의 경사가 아니죠. 국가적으로 아주 큰일이 있었는데 뭔지 아시죠? 뭘까요? 경사스러운 게 최근이면은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만점자가 우리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포항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는 설마 아니겠죠? 정말 큰 경사가 난 것이 우리 지역만의 경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안동에서 화해별신구 탈로리가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고등학교 국어 시간 이후에 처음 들었는데 오랜만이죠. 바로 내방 가사도 같이 등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내방 가사가요. 지난달에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또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사인 거죠. 그래